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 법칙.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 가지 법칙이 주어져 있는데 1번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의 경우에는 뭐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랑 B 합집합 A, 그러니까 위치를 교환시켜 준 거지. 위치를 교환시켜 준 것끼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A 교집합 B 또 B 교집합 A랑 같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위치 바꿔주는 것 같다. 두 번째 거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의 경우에는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집합 C를 한 거나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나서 A랑 교집합을 한 거는 같은 녀석이다. 묶어주는 거의 순서랑 상관없이 계산 결과나 똑같다, 이런 녀석입니다. 이거는 합집합 쪽도 마찬가지.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나서 합집합 C를 한 녀석이나 B 합집합 C를 하고 나서 합집합 A 요걸 한 녀석이랑 계산 결과는 다르지 않다, 같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잠깐 보면은 비합집합 C가 있고, 지금 위랑 잠깐 비교 좀 해줘. 결합 법칙은 묶어주는 게 다르다 이런 거였고, A 교집합에 지금 비합집합 C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뿌려줄 수 있다는 건데, 이 교집합 기호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그 다음에 둘 간의 합집합은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그 밑에 보면은 교환 법칙 증명해서 벤 다이어그램 쪽에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또 합집합 되어 있고, 여기 B, 교,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합집합 쪽을 이렇게 분배시킬 수 있다. A 합집합 B 그리고 A 합집합 C가 되는데, 그 사이에는 여기 가운데 교집합 기호가 이렇게 오게 된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세 가지 법칙들을 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교환 법칙 먼저 두 개만 그리자.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하자. A 합집합 B 뭐 이런 거, 뭐 A에다가 B를 더해주겠어요, 요걸 하는 거나, A가 지워졌어. B를 먼저 보는데 B에다가 A를 더하는 것, 이런 것들 계산 결과가 똑같다.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전체 다 색칠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해라는 거고, 교집합도 마찬가지. A 기준으로 먼저 볼게. 아래 거 A 기준으로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왼쪽의 뜻이고, 오른쪽 녀석의 경우에는 B를 기준으로 A랑 겹치는 부분을 칠해줘, 이런 건데 계산 결과가 똑같죠. 벤 다이어그램 보면은 똑같이 색칠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이제 세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텐데, 보자. A 대충 해. 요거 A, 요거 B, 요거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 교집합 B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A 교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얘랑 이제 C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만 해당되겠지. 맞아요? A 교집합을 먼저 하고 C랑 나중에 교집합을 한 거가 가운데만 칠해지고, 또 B랑 B 교 C를 먼저 해보자. B 교 C를 먼저 해보면 여기만 나오는데, 그거랑 A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만이지. 그렇죠? 그래서 순서 이거 누구를 먼저 해도 계산 결과물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합집합도 비슷 해서 뭐 그냥 외우시고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배 법칙도 비슷한데 분배 법칙도 해볼게요. 아래다 그리자. A, B, C 있다고 할게. 그때 왼쪽 먼저 말뜻 그대로 따라가 볼게. A라는 녀석이랑 B 합집합 C랑 교집합이래.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죠. B 합집합 C가 요런 부분이고, 이거랑 A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칠해진 부분만 반을 말하겠지. 맞나요? 네, 이거랑
이번에는 오른쪽 녀석으로 볼게. 잘 안 지워지네. 에휴, 됐다. 이번에는 얘 먼저. A 교집합 B 하면은 여기고요. A 교집합 C를 하면은 여기죠. 결론 어때? 똑같지. 그쵸? 그래서 분배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래 거는 안 할게. 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그냥 외우고 쓰면 되거든요. 법칙들 써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니들이 아마 이거 집합 연산 문제들을 풀 때 쓰는 거 첫 번째 교환, 결합, 분배 법칙 3가지 기본적으로 쓰고 추가로 2개를 더 씁니다. 드모르간 법칙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안에 법칙. 얘를 말하면은 얘는 C로 묶기. 간단하게 말하면 C로 묶기, C를 뿌리기.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할게. 그때요 얘를 전체적으로 C로 다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C로 묶으면요 이렇게 C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럼 C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여기 교집합 기호는 뒤집힙니다. 합집합으로요. 이렇게 뒤집혀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있다고 할게. 얘도 C로 다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C로 묶을 때 A 여기가 이제 얘는 이제 합집합 기호가 뒤집혀서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C로 다 묶어낼 수 있다. 이런 거야. 요게 양쪽에 C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에 C가 달려있다고 할게. 이번에 얘네들을 다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도 이 기호에다가도 뿌려줘야 돼. 그래서 A의 여집합 여기 B로 바뀌고요. 얘 C가 붙어버리면 다시 뒤집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C로 묶을 수 있고 C로 뿌려줄 수도 있어. 뭐 비슷하게 뭐 오른쪽에 있는 녀석, 이 녀석 잠깐 이 녀석을 C를 다 뿌릴 수가 있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C가 붙어버리면은 뒤집힌다. C로 묶여도 뒤집히고 C를 붙여줘도 뒤집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도 확통해서 또 쓰게 되죠. 그래서 네, C로 묶는다, C로 뿌릴 수 있다 이런 부분 나중에 명제단원 쪽에서도 좀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C로 다 묶을 수 있다는 거. 또 얘 잠깐 볼게. 밑에 있는 얘 좀 쓸게요. 밑에 얘가 하나 있는데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이래. 그리고 A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얘는 2, 4, 6을 원소로 갖는 녀석, B는 2, 3, 5를 원소로 갖는 녀석이다. 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뭘 구하라는 거지? 얘를 구해보재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을 구해보재. 이 녀석을 C를 만약에 뿌린다고 치면은 A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써질 거거든요. 이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에서 왜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A 집합 있고 B 집합 있고 지금 두 개 보면은 2만 겹치는 듯. 그리고 4, 6 여기 3, 5 1은 아예 바깥쪽에 있겠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다 더한 거에서의 다 더한 거 빼고 전부 다라는 소리지. 얘 빼고 전부 다야 C는. 그쵸? 그러면 1만 남겠죠 왼쪽. 맞니? 그래서 C가 여집합 얘 빼고 전부 다라는 소리니까 이거 1 나올 거고. 이번에는 얘로 한번 해보자. A의 여집합 지호야 A의 여집합은 뭘까요? A 빼고 전부 다. 네 1, 3, 5를 말한다. 지호야 한 번 더. B의 여집합은 뭐죠? 4, 6, 1, 1, 4, 6 이렇게 써줄게. 둘과의 교집합은 1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1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충분히 증명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밑에는 안 할게. 한 걸음 더 이거 잠깐 할게요. 대칭 차집합 이런 녀석 정규교육 과정엔 없는데 이 녀석 네, 해야 되나? 정규교육 과정엔 없는데 A 안 할래? 네, 교육 과정이 없는 건데 뭐 하려고. 네, 할 필요 없고 하나만 더 할게요. 차집합 이들이 쓰는 게 이제 이 5가지밖에 없거든. 그 교환, 결합, 분배 3개에다가
드모르간 법칙, 마지막으로 쓰는 게 차집합. 집합 연산 문제 풀 때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을 많이 보실 거예요. A 빼기 B. 근데 반드시 고쳐야 돼. 뭐로 고쳐야 되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고쳐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안 고치면은 집합 연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빼기 보이면은 그냥 바로 고친다. 요걸로. 얘도 이제 공식이었죠. 앞에서 한번 하지 않았니? 이거? 네,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림 그려보면은 이 뺄셈은 주어가 있거든. 앞에 있는 녀석이 주어예요. 얘 A라는 녀석 기준으로 B가 들어있는 부분을 아이스크림 스쿱 가지고 파버리듯이 이것들을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남는 게 이것만. 왼쪽 초승달. 이게 차집합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지고도 해볼까요?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자. A랑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을 구해달래요.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칠해지는 부분이거든요. B 빼고 전부 다니까. 그거랑 누구랑 겹치는 거? A랑 겹치는 부분. 칠해주면은 이것만이죠. 그래서 계산 결과물이 똑같단데 이들이 집합 연산 문제를 풀 때 얘 보이면은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항상 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형태로 고쳐서 문제를 풉니다. 네, 됐고 기본 유형 8 가볼게요. 8번 A 집합이 1, 2, 4, 6이다. B 집합은 2, 4, 5다. C 집합은 1, 2, 5, 7인데 그때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풀어달래요. 그때 혹시 분배 법칙 관련한 녀석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이게 A 합집합, A 합집합 똑같이 있죠.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합집합으로 묶어버릴 수 있거든요. 묶어주면요. A 합집합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때 남는 녀석들이 B, C고 그 녀석들이 교집합으로 연결돼야 된다. 지금 이거 정확하게 분배 법칙만 썼습니다. 분배 법칙을 썼어. 그러면은 비교집합 C를 먼저 하자. B랑 C랑 겹치는 부분은 2랑 5네요. 여기 2, 5만 겹쳐지고 그거랑 A와 합집합이래.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1, 2, 4, 5, 6 요렇게 5개의 원소를 갖는 녀석이 된다. 해서 분배 법칙을 제일 많이 쓰고요. 보통 결합 법칙이랑 그 교환 법칙은 많이 사용은 안 해요. 네. 분배 법칙을 제일 많이 쓴다. 앞에 이거 똑같이 생긴 녀석 두 개 있으면 묶어줄 수 있다.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9번 해볼게. 드모르간 법칙. C로 묶기, C로 뿌리기. 6 1부터 10까지의 원소가 들어있는 전체 집합이고 부분 집합 A는 1, 3, 5, 7, 9 B는 3, 4, 5, 6, 7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 집합이네요. 그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봐라.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해달래. C로 묶어서 태희야 다시 표현해줘. 안쪽은?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A랑 B랑 합집합을 먼저 써보면 A랑 B의 합집합은 1, 3, 4, 5, 6, 7, 9가 될 건데 개 빼고 전부 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남는 녀석이 2, 8, 10 이렇게 3개 있겠네요. 그쵸? 전체 집합에서 이 녀석 빼고 전부 다니까 이렇게 풀린다. 2번 문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해달래. 태희만 얘를 C로 묶어주면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때 잠깐 데리고 오자. A랑 B의 교집합은 뭐 나오니? 3, 5, 7 3개밖에 안 나오네. 이 녀석의 여집합을 구하려. 얘 빼고 전부 다라는 소리니까 1, 2, 4, 6, 8, 9, 10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공간이.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뺄셈이 보입니다. 뺄셈이 보인다. 지원아, 뺄셈 보이면 무조건 뭘로 고치라고? A 빼기 B랑 같은 표현.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랑 같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이 C 붙어야 돼. 네, 그래서 얘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로 반드시 고친다. 그러면 고쳐보면 A 여집합 그대로고 교로 바꾸고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C야. 괜찮아? 이때 혹시 이런 거 공식 기억내세요? A의 여집합이 뭐다? CC 붙으면? 지원 뭐? 네, A 원래대로 돌아온다. 반대 A의 여집합 빼고 전부다. 면 다시 A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뿌리면요, 이렇게 뿌려주면요, A로 바뀌고 얘는 C가 붙었으니까 합집합으로 바뀌고 B로 바뀐다. 그래서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해서 1, 3, 4, 5, 6, 7, 9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요. 4번 문제 다시 데리고 오죠. 4번은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일단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이쪽을 풀어버릴게. 이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교집합의 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분배 법칙이 아니고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야 돼. 지금 요거 똑같이 생겼죠? 이게 교환 법칙 쓸 때 잠깐 책으로 잠깐 돌아가 볼래요? 교환이래. 결합 법칙 2번 쭉 가보면 결합 법칙 녀석들은 분배 법칙 쓸 때랑 조금 기호가 들어있는 게 좀 다르거든. 교 요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합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을 때 결합 법칙 이거 묶어주는 걸 바꿀 수 있고,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교합 아니면 합교 이런 식으로 기호가 좀 다를 때 쓴다. 이런 것들 네,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결합 법칙을 이용해 주면은 훨씬 더 쉽게 풀리는데, 그래서 이 괄호를 풀고 이렇게 묶어 줄게. 근데 A랑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 있나요? 겹칠 게 없겠죠? A 빼고 전부 다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공이 떠버려. 그러면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은 겹칠 게 있을까요? 얘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칠 게 또 없지. 그래서 답이 공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고요. 그럼 넘어갈게요. 필수 유형 10 연산 법칙들 간단히 하시오. 쓰는 거 5개 있었습니다. 딱 그 교환 이거랑 잘못 썼다. 이거랑 같다. 교환 딱 쓰는 거 5개 있어. 교환, 결합, A 교 B 교 C, A 교 B 교 C 이렇게 묶기나 이렇게 묶기나 계산 결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합집합으로 바뀌어도 매한가지고, 그 다음에 분배 뭐 이렇게 써줄까? 이런 식으로 기호 다를 때 이거 풀어줄 수 있다고.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랑 하고 가운데 요게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 C로 묶기 뿌리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차집합 A 빼기 조금 바꿔줄까? B 빼기 A는 뒤에 C가 붙는 거야.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뒤쪽 녀석에다가 C를 붙이면 된다. 요거 딱 5개밖에 안 쓰거든요. 이 집합 연산 법칙 문제들. 한번 1번 해볼게. 공간이 없네. 1번 A 합집합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임. 자, 뭘 쓸까요? 처음에 합교 기호가 좀 다른데 이때 분배를 씁니다.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이야. 그래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가운데 합집합이어야 되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게 뭐죠? 나연아, A랑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을 구하래. 네, 공집합이요. 겹칠 수 있는 게 없죠. 겹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공이고, 공집합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합해달래. 근데 더할 수 있는 게 없지. 얘는 비어있는 녀석이니까. 해서 이것도 지워지고요.
해서 B 교집합 A의 여집합인데 이거는 차집합 기호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B 빼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답이 B 빼기 A고요. 두 번째 문제에 빼기 보이면 반드시 고친다. 안 풀리거든요. 이 상태면. 오, 다 빼기. 지금 양쪽이 다 빼기가 보여? 그럼 이쪽을 인재야 불러줄래요? 빼기가 보여서 바꿔줘. A 교집합 B 교집합. 네,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제가 할게요. 이거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로 바뀐다. 그래서 B 교집합 A. 일단 차집합 기호를 다 없앴고요. 두 번째는 교환 법칙을 쓸게요. 지금 앞쪽에 여기는 A 교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뒤쪽에 A 교가 달려 있어서 보기 좋으라고 한번 다시 고쳐줄게. 괜찮냐? 그러면은 이제 무슨 공식을 쓸 수 있을까? 결합 땡. 결합은 부호 다 똑같아야 되거든. 묶어주는 것 전체를.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 A의 교집합으로 전체를 묶을 수가 있는데 그때 나올 녀석이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 물어보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 나올까요? B랑 B의 여집합을 더한대. B랑 B 빼고 전부 다를 더했대. 전체? 네, 전체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집합 U가 나오게 돼. 그러면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나올까요? A. 네, A요. 그래서 결과물이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풀 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하나 더 해보자. 17번 문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17번 문제. 전체 집합 U는 12의 이하의 자연수래. 1, 2, 3 해가지고 12까지 있는 집합이고 부분 집합 A는 10 이하의 짝수래요. 그러면은 2, 4, 6, 8, 10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 몇 개 안 되면은 그냥 나열시키는 게 훨씬 좋고요. 12의 약수 B 이거는 1, 2, 3, 4, 6, 12 이렇게 된다. 다 원소 나열시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B의 여집합 빼기 A의 다시 여집합 빼기 B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일단은 빼기가 여러 군데 보이는데 다 없애줘야 돼. 빼기 있으면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얘 먼저 고쳐볼게. 지금 빼기 보여서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C로 묶여있다. 여기 빼기 또 보여가지고 또 할게. 교집합에 B의 여집합 뒤쪽만 바꾸면 된다. 괜찮아? 지금 차집합만 이용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C를 뿌려줄게요. 쭉쭉 뿌리면 B 합집합 A로 바뀐다. 그리고 나서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승혁아 어떤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까요? 합집합, 교집합, 기호가 다른 녀석인데 무슨 법칙을 써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다. 네, 분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 분배한 거 10 불러줘. B 교집합 B 여집합 오케이. 가운데 집합 네. A 교집합. 잠깐만. 이거 C가 아니지. 화살표 그린 거죠 이거. 네. A 교집합 B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때 이게 뭐죠? B랑 B 빼고 전부 다를 에 겹친 부분이 없죠. 공이랑 더할 것도 없죠. 이것만 남게 되지.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은 A 빼기 B라고 쓸 수 있겠죠. 뭐야 문제가. 그래서 A 빼기 B에 있는 원소를 구해달라. 그러면 A 기준으로 B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날려야 돼. 그러면은
B에 들어있는 거 2 날라가야 되고 4 날라가야 되고 6 날라가고 8이랑 10은 남겠군요. 그래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18 이렇게 나와야 된다. 차집합은 그 앞에 있는 녀석이 주어거든 항상. 그래서 그 부분 잘 신경 쓰시고 필수형 11 갈게요. 별표 3개 쳐주십시오. 아마 내신에서 그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집합 문제가 몇 개 안 되거든. 그중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자연수 K에 대해서 AK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녀석은 X바, X는 K의 양의 배수래요. 그때 A3 그리고 A4의 합집합과 교집합 A의 6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법칙을 쓰지 않고 그냥 풀면요 아마 문제가 아예 안 풀릴 거야. 아예. 이거 분배 법칙을 안 쓰시면요 아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될 거야. 만약 이거 A3이 뭐야? 3의 양의 배수를 다 말하는 거지. 그러면 3, 6, 9, 12 이런 식으로 쭉 써지겠죠. A4는요 4의 배수를 전부 다 쓴 거. 근데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합집합을 그냥 해버리면 3, 4, 6, 8, 9 막 이딴 식으로 해서 알아보기 힘든 녀석이 튀어나오게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분배 법칙을 먼저 써야 됩니다. 요렇게 분배를 딱 해주고 나면은 의미가 잘 이해가 돼요. 요렇게 해놓고 나면 자, 요 말이 뭐냐 3의 배수랑 6의 배수 중 겹치는 녀석이 뭘까요? 라고 묻는 거지. 그럼 지우가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3의 배수와 6의 배수에 겹치는 녀석 A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 네, 6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 3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6의 배수만 겹치겠죠. A6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이래.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녀석을 말하라는 뜻이야. 이게 누구의 배수야? 네, 12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은 A10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두 개를 더한대. 합집합을 한대. 그럼 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치면 누구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냥? 틀렸고 6의 배수만 남게 되겠죠. 6의 배수 전부 다 12의 배수는 다 6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 그냥 6의 배수가 된다. 해서 N6입니다. 이렇게 푸는 녀석이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12번 또 나올 수 있는 녀석인데 안 쫄고 하면은 다 맞추거든요. 이건 12번 6 X바 X는 자연수 전체 집합은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 A는 그냥 6의 배수라고만 쓰자. 6의 배수 B는 18의 약수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다 쓸게요. 1, 2, 3, 6, 9, 18 이렇게 6개밖에 없네. 그때 동글동글 이런 기호를 하나 지정을 해줬대. 얘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래요. 이거 정리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때 A 동글동글 B 동글동글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값 구해주세요네요. 네, 구해주세요 하면은 요거 동글동글 기호가 요런 녀석이라고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CC로 해야 되나? 이걸로 하자. 요거고 그 다음에 둘을 다시 합친다고? 그러면은 C 없이 요거랑 요게 같은 거니까 합집합 B에다가 다시 이렇게 여집합을 붙인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와. 지고 있냐? 지원아 괜찮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가 안 괜찮냐? 여기서 이거는 써져 있는 거고 이거 이렇게 묶는 거 드모르간 법칙 쓴 거야? C로 묶을 수 있다 라고 한 거. C로 다 뽑아냈어. 여기도 C로 여기도 C로 없는 C도 뽑아낼 수 있다. C로 묶은 순간
여기 그 기호가 뒤집혀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바꾸고 나서 다시 이걸 해보려고. 해도 돼? 네. 근데 이게 여기에 C 붙어 있으면 이제 계산이 바깥쪽으로 못 나가지니까 다시 뿌릴게요. 이 안쪽만 보죠. 지금 부호 다르니까는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분배 써주면 AC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근데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얘만 남겠죠. 겹치는 부분이 얘만 남겠지. 근데 거기에 다시 여집합이 붙어져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해버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차집합 기호였죠. A 빼기 B요. 맞아요. 그래서 A 빼기 B라는 녀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6의 배수 중에서 여기에 있는 녀석 빼고 전체를 구해달라. 6, 12, 뭐 18,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B가 들어있는 것들을 지우고 나서 제일 작은 거는 12 이렇게 남을 거다 하면은 뭐 끝이 나고요. 네, 됐죠. 할 거는 다 했는데 넘어가서 하나는 더 들어갈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가 진짜 어려운 단원이거든.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일단 합집합 공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정리 좀 합시다.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개념 7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공식. 개념 7에 N, A 합집합 B. 요거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는 중이죠. 원소의 개수는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된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X, 여기 Z, 여기 Y라고 되어 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증명 과정을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여기가 A 집합에 있는 여기 왼쪽 초승달 X개, Z개, Y개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개죠. 맞나요? 겹치는 범위 없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개 하면은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데, NA는 X 더하기 Z개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B집합은요 Y 더하기 Z개가 나와. 지금 교집합 부분은 그래서 개수를 셀 때 두 번 세지게 되지. 맞나요? 그래서 겹쳐져서 지금 Z가 한 번 더 들어갔단 말이죠. 해서 Z의 개수를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얘가 이제 두 개짜리일 때 공식인데요. 얘 자체가 중요합니다. 얘 자체도 중요하고, 세 개짜리 공식도 나와요. 세 개짜리 공식은 얘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N,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하고 빼는 게 세 개가 붙어요. N, A 교집합 B 빼기 N, B 교집합 C 빼기 N, C 교집합 A.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줍니다.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생긴 공식이 있습니다.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겹쳐서 샜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빠지는 건데, 각각 영역을 책에 있는 표현으로 써볼게. AX, WZ, BYC.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공식처럼. 첫 번째 NA는 우리가 A 더하기 X 더하기 W 더하기 Z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NB 같은 경우에는 B 더하기 X 더하기 W 더하기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NC, 태희야 넣어라.
NC 세 번째 거다 지금. 계속 집어넣어. 넣어. 다 말하면 쓸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NA, MB, NC 하면서 우리 원래 이거 합집합 기호 그냥 한 번씩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아이고 이거 C니? 이렇게 한 번씩만 각각 한 번씩만 더해지만 합집합의 합인 거잖아요. 겹치는 원소 두 번 안 쓰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가 정답인데 지금 NA, MB, NC만 해보더라도 겹치는 녀석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치? 이런 식으로 겹치는 녀석들이 꽤 많이 생겨.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을 다 한 번씩 빼줄 거야. 여기 지금 A랑 B를 더했을 때 X, W 이 부분은 이미 두 번 더해졌거든? 그래서 뺄 거야. 빼기 X 빼기 W. 지금 이 부분 한 겁니다. 또 BC도 여기 부분은 지금 두 번 더해졌거든? 해서 빼기 W 빼기 Y를 할 거고, 여기 마지막으로 A랑 C 부분도 겹쳐져가지고 빼기 W 빼기 Z를 할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맨 가운데 W가 제일 문제인데 다른 부분들은 다 맞게 했는데 W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더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뺄셈도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W 부분은 이제 계산에서 빠져버리게 된 상황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W를 여기 한 번 더해줘야 된다. 증명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공식 외우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인데요. 꽤 빡빡합니다. 공식 자체가 좀 어려워서 애들이 이거 외우기를 좀 힘들어하고 외우더라도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얘 1번, 2번 한번 해볼게. 얘 1번. 얘는 쉬워요. NA는 10이다. NB는 8이다. NA 교집합 B는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A 합집합 B는 공식 그대로 쓰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된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12. 끝났어. 내가 공식 외워놓고 그냥 쓰는 문제고요. 얘 2번. NA는 8이다. 아 이거 언제 써? NB는 7, NC는 4, NA 교집합 B는 2, NB 교집합 C는 3, NC 교집합 A는 1, NA 교집합 B 교집합 C는 1. 이렇게 됐을 때 줄 거 다 줬죠? 보통은 여기서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네, 몇 개를 뺀 채로 문제를 주는 편이에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N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공식 쓰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A 교 B 마이너스 N B교 C 마이너스 N C교 A 마지막으로 더하기 N A교 B교 C. 그냥 숫자만 다 집어넣으면 되죠. 8 더하기 7 더하기 4 빼기 2 빼기 3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지워지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6이니까 14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은 계산만 할 뿐이고요. 나중에 사고력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좀 빡세다.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네. 189쪽에 한 걸음 더 별표 5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활용 문제가 저거 기반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제일 어렵습니다. 요것만으로는 이해가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관련한 문제. 두 집합해서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그리고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될 텐데 얘랑 얘의 관계로 보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합집합 해놓은 이 녀석의 숫자가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으려면, 얘가 제일 크려면, 얘가 최대이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될까? 빠져야 되는 이 녀석이 어떨수록 좋을까요? NA, NB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으려면 이 빠져야 되는 이 녀석이 어떨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이야, 작을수록이야? 대답을 테임. 네, 여기가 작을수록이요. 빠지는 녀석이 작을수록 좋다고요. 맞아요? 빠지는 녀석이 작을수록 좋아. 또 그 합집합 해놓은 이 녀석이 제일 작으려면 이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이 어떠면 제일 좋을까? 빠져야 될 이 녀석이 어떨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좋은 거다. 요거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쉽지가 않아서 이거 문제로 바로 가볼게. 이게 진짜 어렵거든. 17번 유형이야. 193페이지. 필수유형 17. 뭔 소린지는 이해됐어? 합집합이 제일 크려면 교집합이 작을수록 좋을 거고, 합집합이 작으려면은 그 교집합 빠져야 되는 부분이 클수록 좋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얘 문제를 봐야 돼. 전체 집합 NU는 60 있다고 되어 있고 NA는 38이래. NB는 4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NA 교집합 B의 최대값 그리고 NA 교집합 B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해주세요가 문제임. 맞냐? 벤 다이어그램도 살짝 그려가면서 풀게요. 여기 전체 집합은 60명 있어야 되는데 여기 A 집합에 38개가 들어있어야 되고 B 집합에 41이 들어있어야 B 집합에 41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대요. 그때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떤 상황일까? 교집합이 제일 많이 겹치는 방법은 A가 38밖에 안 되잖아요. B보다 개수가 작은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A가 B 안에 진짜 다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가 될 거예요. 괜찮아?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교집합 A가 38이고 그러면 A 빼고 그 B 쪽에 41이 결과적으로 41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3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전체 집합은 60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거 근데 더해봤자 41. 그럼 19명이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교집합이 제일 크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 괜찮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A 집합 그 자체죠. 38개 가능.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힘들다.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교집합이 제일 적을 때를 따져보자. 교집합이 제일 적으려면요. 단순해. 얘가 없으면 돼. 바깥쪽에 뭔가 나올 녀석이 없으면 돼. 이 안쪽 A랑 B 쪽에서 60을 그냥 꽉 채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60인데 A는 38, B는 41이죠. 맞아? 교집합이 제일 작으려면은 그 A 합집합 B가 그냥 전체 집합이랑 같으면 된다. 60이라고 보면 돼. 그때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38이고 이거 41이고 빼기 뭔지 모르겠고 X 취급할게. 이거 더하면 79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79가 돼서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X다. X는 19. 이게 최소입니다. 전체 집합 자체가 그냥 A, B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돼. 밖에 뭔가 포함 안 되어 있는 녀석들이 없는 채로 A 합집합 B가 60 채울 때가 교집합이 제일 적어질 때입니다. 네, 해서 답이 19. 그래서 19. 뭐 어쩌라고? 더하라고? 해서 몇이야? 57?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이해가 안 돼. 문제를 풀면서 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여기가. 앞으로 잠깐 가봐. 기본 유형 13 외워놓고 푸는 문제를.
요렇게 세 개를 주고 나서 n a 합집합 b를 구하래. 지원아 이거 공식 불러줄래요? a 지호야 네가 부르고 싶은 건 아니겠죠? 더하기 nb 빼기 교집합이 지금 두 번 세졌기 때문에 한 번 빼줘야 된다. n a 교집합 b. 그 다음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끝난다. 요거 하면 37이니까는 33 요렇게 나온다. 별 내용은 없어요 사실. 네. 기본 유형 14 별표 2개 정도만 쳐주십시오. 요거 풀고 끝내자. n u 40 n a 25 n b 18 n a 교집합 b 6일 때 1번 n a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전체 집합 U 안에 4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제일 이해가 쉬워. 교집합이 6이래. 이거 6개 있구나. 6개 있네. 그러면은 A 집합 안에 25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6을 채웠어. 그럼 나연아 여기 왼쪽 초승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몇 개 있어야 돼? 19개가 있으면 된다고요. B 집합에 18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 초승달에는 몇 개 있으면 돼? 12개가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25개라고 했으니까는 40개라고 했으니까 체크 좀 해보자. 이거 3개 쭈루룩 더하면은 18 더하기 19니까 37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바깥쪽에 몇 개 있어야 돼? 네, 3개가 있어야 되겠지. 이 정도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너무 쉽게 구해져. 자, A 여집합의 개수래. A 빼고 전부 다잖아요. 얘 빼고 전부 다래? 몇 개 있어야 된다? 개수. 나연아. 네, 15개요. 끝났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거의 끝난다. 2번 N A 빼기 B를 구하래. 인재야, A 빼기 B는 몇 개죠? 뭐? 19개. 네, 19개요. 그림에서 다시 이거 차집합에서 A 기준으로 B랑 겹치는 부분들을 파내버리겠다. 남는 녀석이야. 19만 남는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N, A, 여집합, 합집합, B 요딴 식으로 되어 있네. 알아보기도 힘들게. 그쵸? 얘 정리를 해볼까요? 드모르간 법칙을 써볼게요. C로 묶는다. 요렇게 되거든. C로 묶어주면요. 요런 식으로 묶인다. 그럼 얘는 A 빼기 B를 말하는 거고 A 빼기 B면 여기만 말하는 거지. 얘 빼고 전부 다래.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21 이렇게 풀릴 거고. 근데 다 맞죠? 21?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교시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합친 거 빼고 전부 다라는 소리가 3 나오면 되겠죠. 답 3. 네. 그래서 끝났다. 여기까지밖에 숙제를 못 줄 때 150쪽까지 접어 놓으십시오. 여기 아마 집합기호 연산 법칙들 외워놓고 풀면은 생각보다는 잘 풀려요. 근데 니들이 완전 생으로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어색해서 그렇죠.